충북도가 레이크파크 하우스타운 조성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증평군을 방문해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레이크파크 하우스타운 조성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업 분야에 대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문화예술인들과의 이번 협약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술가 선생님 또 건축가 선생님들의 재능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와 박힘으로써 작게는 충청북도, 크게는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리고 또 출산 소멸을 막는 그런 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현대 제2의 생활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레이크파크 하우스타운 조성을 위한 건축 디자인 분야의 지원과 귀농 귀촌인 주거시설 및 디자인 조성을 위한 지식정보 제공 등의 각 기관이 협력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곳곳을 발로 뛰며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100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그간 5개 분야 100개 공약을 확정하고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60조 달성을 위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괴산 유기농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5대 도정 방침을 기준으로 새로운 충북도정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증평군을 방문해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도정보고회에서는 충북을 새롭게 하는 발상의 전환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트리플 악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농업이 미래다 순으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과 증평 종합운동장과 삼보로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주요 건의 사업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증평 보강천을 방문해 국내 최대 관광벨트 구축으로 증평군을 명품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을 청취했습니다. SK하이닉스 신규 확장 팹 M15X 15조 원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며 신속한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통해 공업용수 공급 확보에 주력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M15X 투자를 통해 충북도가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본격적인 수소차 대중화의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북은 주요 고속도로와 산업단지가 위치하며 차량 이용량이 많아 수소충전소 구축이 타 지역보다 필요한 곳입니다. 도는 2019년부터 충전 환경 개선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전국 126개 충전소의 11%인 14곳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이나 지역 규모와 인구를 고려하면
전국 최고의 충전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4개 기업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5곳과 일자리 제공형 6곳, 지역사회 공헌형 7곳, 혼합형 1곳, 기타형 5곳으로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자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충북도는 연간 2회의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며 2023년 1월에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포획된 원앙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충북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끌어올리자 충북도는 농장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시군과 함께 진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으며 출하전 검사도 오리에서 모든 가금류로 확대했고 농장별 정밀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주에 1회로 단축했습니다. 지역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가 운영됩니다. 지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하수에서 감염병 원인체를 모니터링해 감염병 발생 가능 지역과 유행 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과 전국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하수 처리장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하수 처리장 유입 하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감시 대상 병원체에 대해 주 단위 감시 사업을 운영합니다. 충북도가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 사업 추가 합격자 13명에 대해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지난 1차에 27명을 모집했고 이번 2차에 모집한 13명은 청주의료원 5명과 충주의료원 8명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연 8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며 대학 졸업 후 의료원에서 2년 이상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지역 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도와 야마나시현은 이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은 두 현이 지난 30년 동안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더 깊은 우정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야마나시현에서 생산되는 전통술과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시음 시식 행사가 병행되고 도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야마나시현 대표단은 괴산 유기농 엑스포와 CJ 블로썸 캠퍼스를 방문해 충북 산업의 현주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3개월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할 것,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일시 정지할 것,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행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우회전할 것 등을 유념해야 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사료작물의 파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적기 파종을 당부했습니다.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겨울 나기가 어려워지고 초기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충북의 사료작물 파종 적기는 10월 중순으로 5일 늦게 파종하면 10% 이상, 15일 정도 늦으면 50% 이상 수확량이 줄어 적기에 파종한 이후 롤러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역별 월동이 우수한 작물을 골라 제때 파종하고 눌러주는 작업이
수확량을 늘리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